저는 중국 특이식품 시장 수요 및 인증, 그리고 중국 하이난 신제품 등록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게 된 메리스그룹 코리아 김선아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특이식품이라는 내용이 너무 생소한 내용이고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내용이다라고 하셔서 오늘 내용은 관련 내용과 그리고 하이난 신구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정리와 시장 현황 및 전망, 그리고 하이난 보아오러청 선행구에 대한 설문, 그리고 정책 제도 및 등록 방법,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 메리스 그룹 산하에 있는 대도리위 연구소가 어떤 연구소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특이식품이란 어떤 제품일까요? 어떤 것을 특이식품이라고 할까요? 정의를 보시면 식사 제한, 소화 흡수 장애, 대사 교란, 특정 질환의 경우 영양소 또는 식단에 대한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공하여 만든 조제 식품이다라고 중국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환자를 대상해서 만든 조제 식품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품들이 우리 생활을 함에 있어서 꼭히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제품들이, 그러한 영양소들이 평범한 사람들은 흡수를 할 수가 있지만 환자들은 흡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특별하게 가공하는 가공 처리를 통해 그러한 제품을 만든 것이 특수의학 용도 조제식품이다 라고 합니다. 너무 길어서 중국에서는 잘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특이식품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무나 다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의사나 임상 영양사의 지도 아래에서 먹기를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의 앞에 보시면 특정 질환이 환자들이 먹기를 제한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보시면 의사나 영양사의 제한 하에서 먹기를 단독으로 먹거나 다른 제품과 배합해서 먹기를 제한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에서 불리우는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에 대한 정의입니다. 모든 것은 정의에서 비롯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의를 바르게 이해했을 때만이 올바로 내 제품이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즉 특이식품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념을 구분을 해봅시다. 너무 많죠? 네, 다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씩 조금씩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어져서 식품, 즉 우리 일반 사람도 먹고 있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는 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내 영양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내 영양제제는 말 그대로 약품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사가, 즉 의사가 처방을 해줘야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보시면 약품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또한 적용 대상도 질병이 있거나 여러 가지 반드시 수술 이후, 수술 직후에 먹는 환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특이식품 같은 경우에는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고 적용 대상도 특수 질병 또는 영양소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질병은 없으나 영양소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특이식품을 먹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매 시 필요사항에 보면 처방이나 임상 영양사의 구매 지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구매 지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구매 지시가 반드시 처방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상 지시도 지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선생님 저는 이런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여기도 이렇습니다 하면 의사가 어때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걸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구두상으로 얘기를 할 때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처방으로 내리지 않고 구두상으로 제안을 주거나 건의를 줍니다. 그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히 정해진 지시가 아니라 보시면 정말 좀 포괄된 범위 내에서 구매 지시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많이 거의 포화 상태라고 보는 보건식품,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건강기능식품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일반식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개념을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부분을 따로 포인트를 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냐면 특이식품이라는 개념은 사실 2015년 전에는 중국에는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15년 이전에 중국 환자들은 특이식품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반드시 있었고 분명히 있었지만 그 환자들은 무엇을 먹었냐면 위에 있는 여기 안 보이네요. 장내 영양제제, 약품으로 분류된 장내 영양제제를 먹고 살았습니다. 약품으로 분류된 장내 영양제제는 말 그대로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고 많은 환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2015년에 특이식품이라는 별개의 정의를 내렸고 개념을 구분해서 약품과 식품으로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특이식품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특이식품이라는 개념이 나온과 동시에 이제 조금씩 발전을 해서 허가 등록을 받은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이식품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면 특이식품이 건강식품에 포함이 되는지 일반식품에 포함되는지 많이 헷갈려 하셔서 이 부분을 제가 따로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진을 찍으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분류를 안 해놓은 식품 분류가 너무 많아서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식품이 제일 큰 카테고리고요. 그 밑에 일반식품, 그 다음 두 번째 카테고리가 보건식품, 건강기능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 이학용도 소지식품, 즉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특이식품, 이렇게 카테고리가 따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 이학용도 조제식품도 중국에서는 보건식품은 영양보충제와 효능성분 제품으로 또 2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2가지도 또 허가제와 등록제로 나뉘어져 있고요. 특수의학용도 식품도 하나는 영유아용으로 하나는 11세 이상 용으로 이렇게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중요하게 1세 이상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봤는데요. 그 분류에서 세부 분류에서 보시면 그것 또한 역시 전영양조제식품, 특정 전영양조제식품, 그리고 비전양조제식품으로 분류를 나뉘고 있습니다. 어렵죠? 말이 참 어려운데요. 하나씩 따져보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만 기준점으로 보면 됩니다. 전영양조제식품. 전영양조제식품이란 중국어로 보면 쉬워요. 전이라는 것은 모든 영양을 다 고루 가지고 있는 식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캔 하나에 오늘 이 한 끼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전영양 조제식품인 겁니다. 그러면 특정
전영양 조제식품은 뭘까요? 무언가를 특정한 거예요. 네, 무언가를 특정했는데 거기에 전 영양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특정했을까요? 보면 호흡기 질환, 간 질환, 근감소, 뭐 감염, 수술, 응급, 장염, 뭐 알레르기, 난치성 이러한 특정 질환에 대한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전 영양 식품이다 라는 겁니다. 쉽죠? 그리고 그 나머지 비전 영양 앞에 비가 붙었어요. 즉 전영양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한 캔으로 하루에 모든 그 한 끼의 모든 영양소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좋을까요? 특정된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은 아미노산 대사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료만 딱 뺀 거예요. 그 원료만 딱 빼서 만든 제품. 그래서 비전영양인 겁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쉽죠? 그래서 특이식품 분류를 보면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다. 어디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드린 내용은 왜일까요? 중국의 특이식품의 시장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중국은 건강중국 2030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하고 이 내용에서 건강한 국민 영양 모니터링 구축을 하고 주요 지역 및 주요 인구에 대한 영양에 대한 내용을 개입하기 시행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민 영양은 주요 생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양에 대한 부분을 좀 잡아보겠다라는 것으로 건강중국이라는 정책을 내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국가 영양 계획이 나왔어요. 정책이 나오자마자 계획이 나왔는데 2017부터 2023년 이것을 국가 영양 계획 2017부터 2030 어떤 계획이냐면 국가가 나서서 중국인에게 2027년부터 2030년 사이에 어떠한 건강한 중국 인민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 안에 뭐가 있냐면 특이식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특이식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것이라는 하나의 시발점이고 하나의 뭔가면 보여주는 나는 이만큼 여기에 국가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제가 다시 말하다시피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중국은 정책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정책이 나왔고 계획이 나왔고 시행이 되면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시행이 될 것이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나왔고 또 실질적인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시장 상황에는 중국은 지금 60세 이상 인구는 2억 4천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자, 60세 이상부터는 우리는 노령화라고 합니다. 노령화라고 부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노령화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령화에 들어간 특징은 잔병 치레가 많고 만성질병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통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 중국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 인구가 무려 3억 6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억 6천만 명에 달하는 노령화 인구에 대한 건강을 어떻게 책임질까가 중국의 포인트점이고 정부의 해결해야 한 방향점인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나온 것이 2030 중국 계획인 것입니다. 2030년까지 3억 명의 중국의 이러한
노령화 인구의 질병 발병률을 낮추고 사망 인구의 그러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라도 이러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시장 수요도, 왜냐하면 사람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요구되는 사람이 생활 품질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 현황과 사실 임상학적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이미 특이식품을 먹은 환자랑 드신 환자랑 드시지 못한 환자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났기 때문에 보시면 현재 임상 환자가 입원 환자의 약 65%가 임상학적 영향을 필요를 하고 있으나 그 나머지 그 중에 70%는 효과적인 영양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입원 건수는 약 1억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약 1억 1천만 명이 효과적인 영양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영양 실조는 사실은 합병증이나 사망률, 그리고 입원 기간, 더 중요한 거는 입원 비용, 그리고 입원을 하고 퇴원을 했는데 재입원하는 그러한 재입원율까지 증가를 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특이식품을 먹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제대로 된 영양학적 치료를 받고 지원을 받은 환자들은 입원 단축 기간이 21% 줄어들었고요. 치료 비용도 22%로 줄어들었고 감소되었고 재입원율도 평균 30%나 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질병 재발 발병률이 감소가 된 부분이 너무나 놀랍게도 6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 생존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존율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고 중국 정부는 중요한 게 이거구나 라고 해서 영양학적으로 특이식품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정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러면 투자를 한 결과 아까 2015년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결과 허가받은 제품이 얼마나 될까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국산과 수입 제품 총 허가받은 제품이 이게 올해 통계 자료입니다. 올해 8월까지의 통계 자료인데요. 네, 놀랍게도 88개, 네, 88개의 제품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70억 제품이 지금 88개 제품을 나눠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88개 제품도 세분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분류를 해보니까 영유아 제품이 그 중에서 37개로 42%를 차지합니다. 영유아 제품 여기에 멜유업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영유아 제품이 이만큼 들어가 있다는 거는 사실 영유아 제품은 중국에서 크게 영유아 제품도 좋긴 합니다. 그런데 크게 중국에서는 특이식품으로 보지를 않아요. 지금은 성인, 제가 아까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노령화 인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될 게 비전영양 특이식품과 전영양 특이식품 그리고 특정 전영양 특이식품의 비율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전영양 특이식품은 29개, 전영양 특이식품은 21개, 특정 전영양 식품은 1개. 깜짝 놀라셨죠? 1개. 네. 허가받은 수량이 1개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지금 70억 인구에서 거의 40개도 안 되는 제품을 중국인이 지금 나눠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블루오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특이식품은 우리나라에서 20년, 30년 전부터 이미 많이 사용이 되어 왔었고 기술력도 품질도 이미 하이 퀄리티에 놓여 있고 생산 공장과 시설도 충분히 잘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할 때
중국이 이렇게 블루오션이고 이렇게 없는 시장일 때 빨리 준비를 하셔서,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을 때 빨리 가서 점유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국의 정책적인 발전 향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도 구체화와 관리감독 구체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도 아낌없이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지방정부도 공장 설립 및 보조정책, 인증 제품에 대한 보조정책을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고, 병원 입점에 대한 햇빛 정책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중국에 있는 병원에 입점했을 때 이 제품이 또 어떠한 보조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지방정부에서는 그런 내용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이런 정책을 하고 있을까요? 40개도 안 되는 제품을 지금 70억이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 특이식품에 관련된 내용도 하이난 보아로청이라는 의료 관광 선행구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특이식품을 내년부터는 선행구로서 제품 등록하고 선행시키겠다라고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빨리 추진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이난 보어로청 선행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난 보어로청은 사실은 의료기구 선행구입니다. 즉 약품, 의료기기만 먼저 선행돼서, 즉 중국 내륙에 먼저 허가를 받아야만 입점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 하이난성에는 하이난에서만큼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먼저 입점해서 하이난 그 지역에서 먼저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취합한 후 중국 내륙 허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이 선사용 시범구라고 특별 수입 허가, 여기 정책 제도에 보면 선사용 시험부 특별 수입 허가 제품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의료기기 의약품에서 지금 아주 활발하게 시행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 특이식품에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도는 이미 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 실사용 특별 수입 허가가 끝난 이후에 그 사용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실사용 데이터로 취합이 되고, 중국 내륙 허가에 그 데이터가 임상시험 자료로 사용 가능할 수 있게끔 그 제도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정책 제도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하이난 보어로청 선행구의 특장점은 의료 특허, 건강관리, 국가급 과학연구지 기지 설립, 요양보호, 보어로 의학검사기관, 의료미용, 항노화 이런 카테고리로 병원 기지들이 많이 설립이 되었고, 여기에 중국 내륙에서는 허가가 안 되는 셀, 바이오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씩 그 정책을 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으니, 해당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세미나가 끝나고 부스로 좀 잠깐 찾아와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신청 절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와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리스는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하이난에 들어가려면 먼저 제품부터 선정을 해야 되겠고요. 제품 선정을 할 때부터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제품 선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제품 선정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 중국 본사 담당자가 하이난시 정부 및 병의원 이사와 소통하여 국내 회사 및 제품 소개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최종 제품이 의료기관의 수입이 선정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 협약 및 수출 그리고 임상 사용 임상 데이터 수집까지도 저희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귀사 제품은 하이난에서 전체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고 나아가서는 중국 내륙 NMP 인허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주저리 강연을 하고 있는 메리스 그룹은 어떤 그룹인지 그 메리스 그룹 산하에 있는 대도리위 연구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스 그룹 소속으로 업계의 저명한 최고 전문가를 선두로 학술 시스템 영상, 품질 등 분야를 연구하고 많은 식품대학과 협력하여 여러 명의 권위 있는 전문가를 기술 고문으로 두어 위탁하고 식품, 특이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밀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업무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시스템으로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가 다 한꺼번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저희 브로셔를 보면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도리 식품연구소의 소장은 중국 농업식품원의 그 식품대학의 원장이고요. 원사급입니다. 원사라고 하면 중국에서 식품원사는 220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원장님이십니다. 네, 대도리의 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로지아쇼라고 하는데요. 네, 나온파 교수님 선두로 저희는 지금 중국 인허가와 특이식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상 저희 메리스 그룹에서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